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 말이에요. 그건 운명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뇌 보상회로를 정확히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1990년대 후반 뇌과학자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랑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마약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거의 동일했어요.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중독과 같은 신경학적 과정이다. 즉, 누군가에게 빠진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뇌의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반응을 가장 강하게 일으킬까? 오늘은 뇌과학으로 증명된 상대가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10가지 심리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1. 뇌는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 미묘한 변화를 주는 사람에 끌린다. 사람의 뇌는요, 늘 똑같은 사람보다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인사, 같은 말투, 같은 반응에는 도파민이 점점 줄어요. 하지만 아주 사소하게라도 예상 밖의 변화가 생기면 뇌는 그 작은 차이를 즉시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볼프람 슐츠 교수는 이걸 예측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는 순간보다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즉,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럽고 너무 무심하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매일 똑같이 연락하는 대신 가끔 타이밍을 바꾸거나 평소와 다른 리액션을 보여보세요. 그 작은 예측 불일치가 상대의 뇌를 다시 깨웁니다. 결국 호감이란 새로움과 안정감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피어나는 감정이에요. 이 핑계 대고 자주 만난다. 사람은 낯선 사람보다 자주 보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는 단순 노출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도 반복해서 마주치면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원리를 기업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반복 노출시키죠. 우리 뇌는 자주 본 브랜드를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마트에 가면 처음 보는 제품보다 늘 보던 브랜드를 손에 쥐게 되는 이유, 그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사랑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주 마주칠수록 뇌는 그 사람을 안정감 있는 존재로 인식하죠. 단 중요한 건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카페 네가 좋아했잖아. 그 근처 지나가다가 생각났어. 이런 말이면 충분해요.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주 스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뇌는 익숙함을 안정감으로, 그리고 안정감을 호감으로 착각합니다. 단 너무 자주 나타나면 부담이 되죠.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존재감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스킬이에요. 3. 티 안 나게 무심히 챙겨준다. 호감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보상이 가장 강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즉, 예상 밖의 친절이 뇌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거예요. 너 점심 안 먹었지? 그냥 남은 거 있어서 챙겨왔어. 저번에 너 피곤하다고 했잖아. 이거 먹어봐. 이런 말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는 그 순간 나를 챙겨준다는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천천히 호감으로 변하죠. 뇌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옥시토신을 통해 신뢰감으로 바뀝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티 안 나게 스며드는 작은 배려예요. 4. 절대 먼저 성급하게 고백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죠. 그 사람 놓치면 어쩌지? 혹시 다른 사람 만나면 어쩌지? 하지만 뇌는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기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 짧은 의문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 그게 바로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는 순간이에요. 심리학자 앨런 레머는 불확실성이 주의력과 감정 몰입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쉽게 말해 확신보다 여백이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가 당신을 떠올릴 때 좋아하나? 아닌가? 이 경계선 위에 있게 만드는 게 좋아요. 살짝은 좋아하는 티를 내되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 타이밍이 고백의 가장 이상적인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 여백 속에서 상대의 뇌는 계속 당신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5. 새로운 둘만의 경험을 쌓는다. 사람은 같이 뭘 했느냐 보다 같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1974년 심리학자 도널드 더튼과 아서 아론은 유명한 흔들리는 다리 실험을 했어요. 높은 다리 위에서 여성을 만난 남성들은 그녀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각성 상태에서 느낀 감정이 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뇌에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즉 설렘과 유대감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엔 우리 둘만 해보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둘만의 이야기를 쌓는 순간이에요.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던 곳 대신 조금은 낯선 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그 설렘이 곧 당신의 얼굴과 연결될 겁니다. 6. 감정의 속도를 맞춘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낄 때 사실 그건 생각이 같다기보다 감정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웃을 때 따라 웃고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생기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이 현상을 사회적 공명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감정의 파동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공명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뇌파가 같은 리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리액션의 속도, 말의 톤, 눈빛을 자연스럽게 동조시키세요. 상대의 감정에 공명할 때 그 사람의 뇌는 당신을 우리 편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좋은 대화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리듬의 맞춤이에요. 말보다 먼저 마음이 통할 때 그게 바로 호감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7. 적당한 거리 두기. 처음엔 그렇게 설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당연해질 때가 있죠.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늘 곁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관계보다 살짝 모호한 관계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보상을 얻기 전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너무 확실하게 마음을 다 보여주면 뇌는 게임이 끝났다고 느끼고 흥미를 잃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잡은 물고기엔 밥 안 준다. 이 말 사실은 뇌과학적으로도 진짜입니다. 한번 얻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뇌의 도파민 회로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살짝의 거리와 여백이 있을 때 뇌는 계속 예측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 나를 아직 좋아하나? 이 미묘한 궁금증이 바로 도파민의 불꽃이에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부인 알마 말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를 알고 싶었다. 확신보단 여백, 불안이 아닌 설렘. 사람의 마음은 확실함보다 미묘함에 반응합니다. 완전히 내 사람이 된 순간 뇌는 더 이상 설렘을 분비하지 않아요. 조금의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숨쉬게 합니다. 8.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쁘다, 잘했어 같은 말은 금세 잊히죠.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구체적인 칭찬이 뇌의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걸 밝혔어요. 즉 단순히 외모나 결과보다 관찰이 담긴 진심 어린 칭찬이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 생각 진짜 현명하다. 그 습관 멋있더라. 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 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는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도파민을 분비하죠. 진심과 구체성이 결합한 칭찬은 뇌에 오래 남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감정적 흔적이 돼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예쁘다 한마디가 아니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예요. 9. 같이 웃는 순간 마음이 연결된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 번의 웃음으로 풀릴 때가 있죠. 그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프로비는 웃음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 증명했어요. 함께 웃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즉 웃음은 신뢰와 안정감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감정 회로예요. 가벼운 유머, 함께 터지는 짧은 웃음 한 번,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거리감은 눈에 띄게 좁혀집니다. 너랑 있으면 분위기가 편해져. 이 말은 사실 내가 느낀 화학적 결합 신호예요. 웃음은 경계를 허물고 경계가 허물어질 때 친밀감이 자라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자신의 일과 삶에 몰입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사람은 나를 위해 변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일과 삶에 몰입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에게 도파민 보상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도 결국 의존보다 자립이 더 큰 매력을 만듭니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사람보다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그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공존하는 성숙한 관계예요.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사랑을 오래 머물게 만들죠. 좋은 관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이 아니라 반복된 감정의 기억이에요. 좋아하게 만들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뇌가 너와 있을 때 편하고 즐겁다. 이 감정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호감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도파민은 설렘을 만들고 옥시토신은 신뢰를 만들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만듭니다. 사랑은 이 세 가지 화학물질의 조화로운 균형 위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결국 사랑도 내가 하는 거야.